Hello, 안녕하세요. 여기 에이블 프랩에서 히스토리를 가르치고 있는 영킴입니다.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AP World History 특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5년 넘게 이제 AP History and AP English 티칭한 경험이 있고 제가 티칭하는 과목들은 이제 AP World History, US History, European History, Art History, and English Language, English Literature, and SAT Reading. 이렇게 문과적으로 이제 하고 이과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AP 대비 경험이 아무래도 많은 편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college board에서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뭐를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글을 쓸 때, 라이팅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노하우를 이제 학생들한테 당연히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제가 학생의 파악을 좀 잘하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학생의 어떤 장점부터 단점, 본인의 어떤 습관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이제 자주 주면서 학생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FRQ든 MCQ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출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만 갖고 있는 보유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 학교에서 GPA 시험 대비하거나 아니면 AP 대비할 때 기출 문제로 실제 문제를 이제 많이 풀 수 있으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돼요. 특히 학교에서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뒤에도 이제 다시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복습할 기회가 많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기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런 연습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수업은 5주 과정이고요. 주 2회 3시간씩 총 10회 30시간이고 저희가 포커스는 이제 개념 정리를 당연히 하지만 이제 객관식하고 라이팅 위주로 스킬 베이스 수업을 진행이 돼요. 특강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꼭 반드시 들어야 될 이유는 일단은 문과는 좀 특이하게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게 보딩이든 이렇게 국제학교든 많은 경우에 강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I don't know. 그냥 수업을 안 하시고 가끔 가다가 비디오를 보여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만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러면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이 중요한 내용을 몰라요. 왜냐면 본인들이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본인들이. 그래서 학교를 가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특강을 통해서는 일단은 꼭 필요한 내용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일단은 그걸 다 이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거를 갖고 있으면 학교 가면 일단은 그거를 베이스를 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고 되게 적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점수를 잘 못 받을 때에는 이게 학생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용도 이제 잘 모르고 또 사실은 히스토리는 내용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문제 풀 때, 글을 쓸 때 또 거기 또 적합하게 딱 맞게 글을 쓰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가능하면 꼭 들으세요. 나중에 진짜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나중에 학생이 이제 AP 시험 준비할 때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이 스트레스를 받고 방향을 못 잡고 이럴 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미리 공부를 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은 3시간이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숙제 go over하고 보통 이제 기출문제나 practice MCQ 이런 거 go over하고 그 다음에 class lecture 뭐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lecture 나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1시간은 writing. AP 시험에는 이제 essay 3가지 writing 종류가 있는데요. 그 short answer question, SAQ, DBQ essay, and LEQ essay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고 SAQ하고 DBQ만 해요. SAQ는 이제 보통 이제 2 to 3 sentence answer인데 이거는 기본 이거를 해야 학생들이 좀 배운 내용 가지고 좀 정리가 되고 본인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되는지 본인도 스스로 파악이 되고 또 이제 기본 writing skill, 뭐 topic sentence, explanation, significance 이런 부분들을 다 그 short answer question 써야 되다 보니까 기본 writing skill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DBQ essay는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루브릭이 좀 약간 좀 복잡해요.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뭐 벼락치기 해서 쓸 수 있는 에세이 스타일이 아니라 연습을 좀 자주 해야 몸에 좀 익혀야 학생들이 학교 가서도 이제 좀 쉽게 쓸 수 있는 에세이다 보니까 DBQ를 이제 여름에 하고 LEQ는 안 해요. LEQ는 이제 학기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 때 이제 하는 건데 LEQ는 그냥 주제 하나 주고 아이들이 그냥 그거에 대한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내용을 좀 잘 알아야 좀 쓸 수 있다 보니까 여름에 하기에도 좀 어렵기도 해요. Okay, feedback. feedback은 저희가 every class 때 이제 writing 시간이 있어서 학생들이 글을 쓰면서 SAQ나 DBQ 쓰면서 제가 계속 중간중간 계속 코멘트를 줍니다. 그래서 뭐 short answer question 한두 개 쓰고 난 뒤에 이거는 뭐가 부족하고 이거는 뭐를 잘했고 이거는 어떻게 develop 해야 될지 이제 바로 이제 immediate feedback 주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그 쓴 거를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short answer question에 그거를 application이 가능해서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좀 도움을 그래도 이제 바로 받을 수 있는 수업 방식이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께 전화를 자주 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바쁘다 보면 좀 깜빡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뭐 일주일에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전화 드려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 학교 가서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통화를 하고 싶으시면 언제나 전화를 주세요. 저 통화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언제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도 최대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화를 할게요.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말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건너뛰거나 뭐 이래야 될 거예요.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제가 뭐 제공하는 자료들이나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켰는지 뭐 아이들이 자료를 통해서 뭐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냥 그런 부분 보여주는 어떤 부분입니다. 수업 때 이제 노트는 2가지 종류가 나가요. lecture 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닛 끝나고 난 뒤에 리뷰 노트를 학생들한테 주는데 this is 이번 5월 AP 시험 question number 3 and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다 이제 스터디 가이드에 나와요. So this first question asks about spread of gunpowder before 1500. 그 답이 여기 있고요.
How do land-based empires use military technology in 1450, 1750? It's from 1450, 1750. 여기 답은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ask about navigation technologies. 그거는 이제 다른 페이지 나와요. 네, 아무튼 포인트는 이런 리뷰 가이드들이 딱 이제 공부하기 쉽게 나와 있고 또 이제 AP에 딱 맞게 공부하기에 쉽게 나온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업 때 이제 라이팅 시간 때 저희가 SAQ, DBQ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SAQ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SAQ를 만드는 이제 자료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주제별로 이제 연습할 수 있게 SAQ 라이팅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도 다 사실 그 전에 이제 나왔던 SAQ와 관련된 그런 토픽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면 AP에 나올 만한 주제들을 다 학생들이 그거를 수업 때 이제 쓰긴 해요. This is what I call drills. 히스토리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암기는 필요하고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냥 렉처 노트 보고 뭐 그냥 리뷰 가이드만 보고 외우기는 사실은 이제 비주얼상 꼭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내용을 다 이렇게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외워도 충분히 이렇게 그 암기가 가능한 그런 포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 문과 객관식 풀 때는 사실은 이제 글이다 보니까 되게 헷갈릴 때도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딱 다다다다 외우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쉽고 학생들이 훨씬 더 쉽다고 하긴 해요. 답이 딱 보이니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수업 때 이제 이런 자료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해서 이제 drills 테스트를 봐요. 질문 주고 본인들이 글도 써야 돼 그 답을. 수업 때는 제가 이제 practice MCQ and college board MCQ 이제 섞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숙제를 나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도 나오고 뭐 quotation 나오고 그래프 차트 같은 거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내용을 외우고 난 뒤에도 사실 이제 응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질문을 잘 읽어야 돼요. 보통 질문 자체가 여기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딱 물어보진 않고요. 여기 나와 있던 사건에 대해 원인이 뭐냐, 아니면 결과가 뭐냐, 아니면 이거는 이런 사건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벌어진 일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질문 자체, 질문 스타일에 조금 적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college board MCQ로 이제 많이 푸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이제 college board 기출 문제를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AP 시험 때는 당연히 college board 기출 문제를 풀어야 이제 잘 풀 수 있죠. Okay, so this is the DBQ essay. DBQ essay는 they give you primary sources and you have to answer a question and you have to read and analyze and there's a rubric that you have to follow. 그래서 이제 처음엔 학생들이 뭐 읽는 것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분석하고 이거 정리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브릭 중에 하나는 HIP analysis라고 해가지고 document의 어떤 point of view, purpose, audience of the document, historical context of the document 이런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가장 어렵기도 한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같이 수업 때 다 해요. 그래서 수업 때 이제 DBQ 에세이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좀 편하게 DBQ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히스토리 수업들은 이제 시험을 뭐 자주 보지도 않고 뭐 에세이도 많이 쓰지도 않아요. 뭐 요즘은 어떤 때는 학교에서 이제 4월 달인데 DBQ를 뭐 2-3개밖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이 DBQ면 사실 이렇게 뭐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DBQ 쓰는 유형에 맞게 글을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 특강 때는 저희가 DPQS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학교 가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DBQSA는 rubric이 있고 it's total of 7 points. 저희가 에세이 연습할 때 아이들이 글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 제가 그 포맷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 포맷을 팔로우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이 정확하게 문장마다 어떤 purpose를 갖고 있는 문장을 쓰게끔 해요.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센텐스는 가능하면 좀 쓰지 않도록 이제 수업 그 에세이 진행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이제 그래도 조금 정신 있게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So as you can see, each part has more contextualization, thesis, document analysis, evidence, HIP, document analysis, evidence, evidence outside of the documents. document analysis 다 이제 rubric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글을 쓰게끔 시켜놔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연히 언제나 이렇게 전화 주시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특강은 꼭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히스토리 시험을 자주 보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피드백을 잘 못 받아요. 갑자기 유닛 테스트 보고 그러니까 또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시험지도 다시 안 돌려주시고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름에 한번 1학기 내용이라도 좀 제대로 듣고 이제 학교 가면 훨씬 더 편하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GPA 관리를 학생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 꼭 추천해드리고 가능하면 2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